자, 이번 시간에는 극장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극장의 역사나 극장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런 극장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극장들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주변에 있는 반면에 그 내부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지금 공연예술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조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연예술 전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평소에 공연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이쪽 계열, 이쪽 계통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극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일할 곳은 극장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극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특히 비전공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이 극장이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극장은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죠. 유명한 극장들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국립극장, 정확히 얘기해서는 국립중앙극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시는 극장들, 예술의 전당, 그렇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그렇죠? 대표적인 극장들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LG 아트센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샤롯데 시어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블루스퀘어, 이런 등등의 이제 서울 안에 위치한 우리가 주변에 공연을 보러 가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극장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극장들이 있는데 이 극장들을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극장 같습니다. 다만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은 그 공공기관이고, LG아트센터, 샤롯데 시어터, 블루스퀘어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그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극장이다.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내에서, 그런 그 기준 안에서 다시 한번 구분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연장이고,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그리고 LG아트센터는 말 그대로 LG에서 운영하고 있고, 샤롯데 시어터는 롯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블루스퀘어는 어디서 하고 있죠? 인터파크에서 하고 있죠. 등등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이 극장들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방침에 따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시 한번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구분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임대극장과 제작극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극장이 나뉜다는 거죠. 처음 들어보죠? 아마 대다수가 모를 거예요.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모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은 무엇이냐? 왜 극장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극장들만 이러느냐?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대극장 어떤 극장일까요? 뭐 이름에 임대라는 극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렌트의 개념이 있겠죠. 뭐 시설을 임대하거나 공간을 임대하거나 등 이런 것들을 대여를 해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임대라는 어떤 기준이겠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임대를 할까요? 무엇을 임대를 하길래 극장 앞에 임대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임대극장이라고 불리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조금 뒤에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자, 그렇다면 제작극장. 임대극장과 제작극장 둘로 나뉜다면 아무래도 단어상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작극장은 무엇이냐? 제작극장은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자면은 극장 자체에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극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겉에서 봤을 때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샤롯데 시어터, 블루스퀘어 이 극장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극장들은 과연 임대극장일까요? 제작극장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구분이 되시나요? 아마도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그죠? 자, 이 중에 제작극장은 국립극장, 그리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임대극장은 LG아트센터, 샤롯데 시어터, 블루스퀘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극장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공기업이 운영하고 사기업이 운영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굳이 제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국립극장, 예술전당, 세종문화회관은 다양한 공연들, 뭐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등을 전부 다 하는 것 같고 LG아트센터는 보통 뭐 발레도 하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하지만 연극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샤롯데 시어터는 뮤지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블루스퀘어 역시 뮤지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 지금 나눈 임대극장들은 대체적으로 한 장르의 특성화가 되어 있고 그 장르만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인식이 비교적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앞에서 언급한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보다 이 극장들에 비해서 다양한 수의 무대를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무대들을 전부 다 약간 다목적 홀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상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을 구분짓기에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기보다는 이런 나누는 기준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대극장 그리고 제작극장. 자, 임대극장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공간 그리고 시설을 대여한다. 대여해서 사용하는 그런 극장이다. 제작극장은 극장에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연한다. 자, 이 두 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공간 시설을 대여한다. 누가 어떤 공간을 대여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상연자, 공연을 상연할 공연팀에서
극장을 대여하는 거죠. 극장과 뭐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시설물, 뭐 그 외에 뭐 연습실 등을 대여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제작 극장은 극장에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연한다는 뜻은 무대 위에 공연을 상연할 공연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 극장에서 공연 팀을 직접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 국립극장 같은 경우 국립극장에는 그 산하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하예술단체가 뭔지 아시나요? 국립극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로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립무용단, 현재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국립창극단,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 자, 현재 국립극장의 산하단체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들은 여기에는 당연히 무용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는 이제 그 창을 하시는 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당연히 그 국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이제 그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소속되어 있는 게 단지 국립무용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국립창극단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이들은 전부 국립극장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극장의 직원으로서 무용 공연을 올리는 무용수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은 한 공연을 올릴 때마다 뭐 그 공연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국립극장에서 월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월급쟁이로서 아티스트로서 두 가지를 모두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자,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이렇고 또 재밌는 것이 산하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예술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산하 단체는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산하 단체가 아닌 그 극장을 자주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단체들이 있죠. 꼭 산하 단체가 있다고만 해서 제작 극장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산하 단체가 있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극장에서 뭐 캐스팅을 직접 해서 예산을 통해서 직접적인 캐스팅과 직접적인 공연 제작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한 공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작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연을 직접 제작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공연을 직접 제작을 해서 그 공연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극장에서 직접적으로 걷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캐스팅한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봉급을 주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공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제작 극장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에 반해서 임대극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공연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연장이 이제 LG아트센터의 경우겠죠. LG아트센터는 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공연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공연을 많이 하는 공연장 중에 하나인데 LG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들의 특징을 보면은 국내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만 해외 유명 작품을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하죠. 이것들은 전부 다 수입을 통해서 공연을 상연하는 거겠죠. 뭐 LG아트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체, 해외 단체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공연을 만들어서 LG아트센터로 데려와서 여기서 공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의 차이입니다. 현재 LG아트센터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는 이제 해외 단체에 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연에 판권을 사오거나 아니면은 이 공연을 이제 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극장에서 뭐 2020년 3월 5일부터 뭐 3월 21일까지 우리 무대에서 너희 공연을 해줘 라고 이제 돈을 주고 공연을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이 해외 단체가 극장에 들어와서 공연을 상연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은 뭐 나누겠죠. 공연 단체에서 뭐 예를 들어 70% 가져가고 극장에서 30%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지금 이 공연에 대한 뭐 캐스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30%가 공연에 대한 순수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제작극장 말 그대로 극장에서 우리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무대에 공연을 상연하는 거고, 임대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 좋은 공연을 사와서 이제 우리 무대에 그 공연을 올린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조명감독 입장에서 봅시다. 자, 조명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임대극장의 조명감독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과연 제작극장의 조명감독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임대극장의 조명감독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은 이제 관리 업무를 합니다. 관리 업무. 관리 업무에는 굉장히 다양한 관리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극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극장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 예산, 조명 예산이죠, 조명. 예산에 대한 관리.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가 있겠죠.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리 업무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임대극장의 조명감독입니다. 임대극장 조명감독의 주요 업무가 바로 공연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공연을 셋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철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공연이 들어와 있지 않고 공연장이 비어 있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업무로 이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제작극장의 조명감독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일단 임대극장과 똑같이 관리 업무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극장 관리, 시설물 관리, 장비 관리, 예산 관리, 안전 관리 같은 업무들은 조명감독이 안 해서는 안 되는 그 업무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업무를 당연히 똑같이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업무를 할까요? 제작극장의 특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을 운영하면서 우리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제작극장의 조명감독은 이제 창작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창작 업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쉽게 아는 이제 공연 내에서 창작 업무겠죠. 디자인도 있겠고, 프로그래밍도 있고, 오퍼레이팅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감독 업무도 있고, 이 외에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작품할 때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하죠. 도면을 작성하거나 큐시트를 만들거나 그 외에 페이퍼 같은 업무들을 이제 흔히들 디자인 팀에서 하는 업무들을 이제 제작극장의 조명감독들은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우리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한 편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명 인력들,
뭐 조명 스텝들을 꾸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극장의 조명 감독이라 하면 일단 여러분은 이 관리 업무를 떠올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시장에서 우리 조명 감독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임대극장의 조명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임대극장과 제작극장 두 가지로 그 극장의 운영 형태가 구분이 되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제작극장과 임대극장의 구분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제작극장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죠.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극소수의 그 제작극장이 지금 존재하는데 그 극장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 조명 감독들 같은 경우는 모두 그냥 그 관리 업무에서 이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런 창작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이 개념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라 하면서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노트를 해놨다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극장이 뭐 지금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또 나뉘는 기준이 있겠죠. 뭐 연극 전용 극장 그리고 뮤지컬 전용 극장 그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콘서트홀 그리고 댄스홀, 댄스 티어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거나 이거를 통합 운영하는 이제 이 모든 공연을 상영할 수 있게끔 하는 다목적 홀, 다목적 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전용 극장은 더 있을 수 있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외의 공연장들을 전용 극장을 찾아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공연에 대한 전용 극장들이 존재하는 그 국가들도 몇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극 전용 극장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연극 전용 극장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을까요, 과연? 제 머릿속에서 연극 전용 극장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영동예술극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컬 전용 극장, 아까 얘기했던 블루스퀘어 그리고 샤롯데 오페라 하우스는 단연 어디가 떠오르죠? 당연히 예술의 전당이 떠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남아트센터도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져서 성남아트센터의 오페라 하우스도 떠오릅니다. 콘서트홀 마찬가지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가장 유명하고 롯데 콘서트홀도 떠오르죠. 댄스홀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공연장이 있나요? 댄스홀, 우리나라의 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발레단들이 있겠죠. 국립발레단이나 이제 유니버설 발레단 같은 경우.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극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아트센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유니버설 아트센터가 댄스만을 위한 공연장은 아니죠. 그 외에 다른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그 유니버설 발레단이 메인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는 댄스홀 이러면은 유니버설 아트센터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자, 근데 이렇게 전용 극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작 극장이 어디가 있는지 볼까요? 영동예술극장 제작 극장입니다. 예술의 전당 제작 극장이고 성남아트센터 제작 극장이고 그리고 롯데 콘서트홀은 임대 극장입니다만 제작도 합니다. 유니버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 제작을 하고 지금 뮤지컬 전용 극장인 블루스퀘어와 샤롯데 시어터만 전혀 제작을 하지 않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명동예술극장, 예술의 전당,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 전부 다 공공기관이죠. 롯데 콘서트홀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유니버설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들이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는 뜻은 일단 뭐 블루스퀘어와 샤롯데가 돈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구조와 시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돈이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 이제 제작 극장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금이나 어떤 시의 지원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상연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권,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마다 그 대규모 시, 대도시마다 제작 극장이 뭐 최소 한 개 이상은 이렇게 그 배치가 되어 있죠. 설립이 되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원활한 게 이제 공연이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도시의 시민들은 그 극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물론 프라이드도 있고 공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 구조상에서 이제 굉장히 제작 극장의 수가 소규모라는 거,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 극장과 임대 극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우선 임대 극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임대 극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말로는 대관 극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관 극장이라고 실제로는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 서적들을 보면 거의 다 임대극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임대극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큰 틀에서의 이제 업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주 스태프들이 있죠. 상주 스태프들은 뭐 기술팀이 있겠고, 그리고 운영, 요즘 옛날에는 경영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운영팀이 있겠고 그리고 기획팀도 있습니다. 임대극장이지만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이 작품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해서 좋은 작품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임대극장에서도 이 기획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상주 스태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획팀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요 업무는 공연 판권을 구매하는 업무입니다. 해외나 국내의 유명 작품 혹은 유명 작품이 아니지만 유명 아티스트의 신작
그 외에도 히트칠 만한 작품들을 사오는 거죠.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판매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해서 수입을 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아트 센터의 이제 주요 공연들을 보면은 저도 LG아트 센터의 공연을 지금 본지 거의 한 20년 전부터 LG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봤는데 제 기억상에는 국내에서 연출해서 국내 단체에서 공연하는 공연보다는 해외 연출가들, 해외 단체에서 들어와서 공연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해외 유명 작품들을 사오는 것이 이제 LG아트 센터가 승부수를 걸 수 있을 만한 극장으로서 LG아트 센터라는 극장이 이 시장 구조상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공연을 많이 사옵니다. 뭐 국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국내 뮤지컬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저같이 전문 분야에서 전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공연을 보기보다는 해외 공연, 해외 뭐 유명작, 해외 신작을 사오면은 이거 재밌겠다. 이러고 가서 이거는 저 연출가가 어떻게 연출을 했을까? 이 단체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마음에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LG아트 센터 이외의 다른 공연장들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사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LG아트 센터에서 사오면은 사실 LG아트 센터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이 작품을 또 사올 거라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자체 예산 반영을 하겠죠. 이제 작품을 사와야 되는 이제 비용이 있으니까 예산 반영을 통해서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겠죠. 그리고 이 홍보 마케팅 된 결과물 관객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티켓 판매를 해서 수익률을 내겠죠. 그러면 이 수익률이 결국엔 돌아서 다시 자체 예산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비록 조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극장의 기본적인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뭐 차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상주 스텝이 제작극장이 제작극장이 이제 임대극장보다 뭐 한 3배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술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술진의 수도 훨씬 많을 거고, 작품을 기획해내야 되는 기획진도 훨씬 많아야 되다 보니까, 일단 상주하고 있는 기본적인 직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운영팀에서 나가야 하는 어떤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그 극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자, 그 밖에 기술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기술팀이죠. 기술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아까 얘기했던 장비 운영 관리, 공간에 대한 관리, 이들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이 하는 업무와 기술팀이 하는 업무는 임대극장에 있어서는 이렇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극장 혹은 대관극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 그렇다면 제작극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기획극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기획극장이라는 말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작극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사실상 제작극장이라는 말 자체도 현장에서 많이 오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에 대한 구분 자체를 시장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거의 다 뭐 그냥 극장인 거죠. 어디 극장, 어디 극장. 자, 제작극장은 아까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뭐 상주 스텝 똑같이 기술진이 있고 운영진이 있고 기획진이 있겠죠. 운영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수가 아무리 적게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해도 1.5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의 인력이 배치됩니다. 자, 기획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진은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겠죠. 자체 기획. 여기 말 그대로 기획극장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니까 기획 단계에서 작품을 단순히 사오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자체적인 운영 자금을 가지고 제작해내느냐, 기획해내느냐, 구상을 해서 기획해내느냐이기 때문에 이 기획진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움직이는 겁니다. 기획에서 우리는 제작극장 제작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만 극장에서 당연히 우리는 제작극장이다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주면 기획팀에서 기획을 하는 거겠죠. 자, 기획팀에서 이제 자체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어떤 업무로 구분이 되냐? 당연히 제일 먼저 프로그램 구상을 하게 되죠. 프로그램 구상 저도 명동예술극장이 제작극장이기 때문에 그 명동예술극장에서 근무했었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극장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어떤 작품일까라는 고민들을 기획팀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모든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계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의 심리 상태, 국민들의 심리 상태, 우리의 관객이 될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시기에 이런 공연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구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구상이 되면은 그에 맞는 제작진을 섭외를 합니다. 이 제작진이라 하면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 제작진도 있고 기획 제작진도 있는데 그 외에 연출가 혹은 출연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극장의 기술진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무대 기술을 표현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나 다양한 기술진도 섭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작진을 섭외할 때도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겠죠. 연출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별하고 배우들도 캐스팅을 오디션을 통해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출가에 대한 섭외, 배우들 캐스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아까 임대극장과 똑같죠. 똑같은 형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티켓 수익률. 이렇게 과정이 정말 똑같이 나뉩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티켓 수익률이 아까 임대극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죠? 이렇게 쭉 다시 가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갔죠. 전체가. 그렇지만 이제 제작극장 같은 경우는 티켓 수익률이 나뉘겠죠. 여기에 섭외한 이 제작진들에 대한 개런티가 있겠죠. 그거를 다 지급하고 나면은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가 돌아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큰 구분이 되죠. 자, 반면에 이제 기술진은 어떻게 나뉘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다양하겠죠. 무대도 하고
뭐 조명도 하고 음향도 하고 뭐 이런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소품, 의상 굉장히 많겠죠. 네, 의상의 상주 스텝을 보유하고 있는 극장이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의 공연장들만 이 소품 디자이너와 의상 디자이너, 의상팀과 소품팀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으로 이 무대 조명, 음향, 극장을 가득 있는 이 세 개의 파트의 디자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뭐 극장에 상주하는 무대 디자이너냐, 극장에 상주하는 조명 디자이너냐? 그건 아닙니다. 극장에 상주하는 이제 이름은 무대 감독, 뭐 조명 감독, 음향 감독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환경에 딱 들어서면은 이제 디자이너로 바뀐다는 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제 인력 운영을 하겠죠. 무대 같은 경우도 대규모 무대를 제작해야 되고, 그죠? 조명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셋업과 공연 진행과 공연 진행이라고 하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겠죠. 철수까지. 이 인력을 임대극장에 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력 운영들을 직접 하게 되겠죠. 무대에서는 이제 제작팀, 조명에서는 이제 셋업 철수팀, 음향도 마찬가지로 셋업 철수팀, 뭐 때에 따라서는 녹음팀, 뭐 이렇게도 운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은 곧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진에서 보다 임대극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인력 운영에 대한 것뿐만 아니겠죠. 무대를 제작하는 세트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제작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조명도 마찬가지로 뭐 장비에 대한 렌탈료가 더 나올 수 있겠죠. 극장이 보유한 장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면은 분명히 장비를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극장에 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장비 운영 관리. 이 부분도 있어서 이제 임대극장과 뭐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장비나 공간, 뭐 시설물에 대한 그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극장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외부 팀, 외부 단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조금 덜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작극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제작극장 조명 감독들이 뭐 제작극장 무대 감독들이 더 막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다음 작품에 써야 되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하고 오류가 없게끔 만들려고 하고 세트도 마찬가지죠. 세트 하나 써서 우리가 우리 극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세트를 재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우리 극장에서 저 세트를 철수하고 나서 세트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소를 위한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아무래도 임대극장의 이제 제작진들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 운영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작극장의 감독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장비를 렌탈해 오는 것보다는 우리 장비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렌탈의 비용을 줄이고 장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장비의 구매라든가 아니면은 장비의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방대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내용만을 따지고 보면 크게 뭐 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많은 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제작극장과 임대극장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구분이 되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서 점점 차이가 드러나고 우리 주변의 유명한 극장들도 임대극장과 제작극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극장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연을 보러 가게 되더라도 분명히 그런 개념이 생길 거예요. 뭐 포스터를 보더라도 주관, 주최 이런 말들이 다 써있죠. 그런 것들에 뭐라고 써있는지 잘 보세요. 보통 임대극장들은 주관 주최, 극장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외부 공연 단체나 아니면 후원 단체의 이름들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제작 극장 같은 경우는 포스터에 극장의 로고가 뭐 주관 주최에 대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그냥 공연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작게 내려갔을 때는 결국에 극장에서 일하는 우리 조명하는 사람들도 뭐 조명인들도 제작극장이냐 임대극장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